아, 네, 여러분. 사실 공지에 이렇게 신지아의 인해치 착지의 두 번째 원인을 뭐 영상 만들 거라고 했고, 한 며칠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며칠 후에는 제가 오히려 더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제가 뭐 어떤 정말 준비를 급조해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정리가 확실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 예. 먼저 두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어, 제가 앞에 여기서 1월 28일 날 신지아의 인해치 착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빠진 내용이 있거든요. 빠진 내용이 여기 이제 두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상들을 만들면서 뭐라고 할까, 이 여기서 빠졌던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러시아 애들의 착지를 보면서. 예.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신지아의 인엣지 착지 내지는 인엣지 눌림 또는 쏠림 현상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회전축 내지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만드는 착지 자세입니다. 유발하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사실 앞에 영상 있죠? 여기 시넨지아 인엣지 착지에 대한 고찰, 이 영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이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었던 건데, 자, 이 방향의 점프를 뛰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볼 때 회전축이 1, 2, 3, 4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신지아의 회전축이 1번이라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그때 뭡니까? 여기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정작 2번이었죠. 2번이었는데 어떤 동작이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90도가 남은 시점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는 동작을 했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어야 돼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또다시 좀 더 이전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면, 여기 제가 러시아 내셔널 카밀라 발리에바 편 했죠. 2023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주로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나요? 카밀라 발리에바의 러츠 회전축에 대한 얘기했죠. 왜 쿼드러츠를 얘는 포기를 했었는가? 관련해가지고 사이드에서 보는 회전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뛸 때 1번 앞으로 숙여진 거, 2번 수직, 3번은 수직인데 무릎 굽혀서 뒤로 빼는 거, 4번은 그냥 뒤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이 회전은 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폴짝 점프가 아니라 정말 힘이 실린 점프를 예로 드는 거예요. 김연아의 러츠나 카밀라 발리에바의 쿼드러츠를 시도할 때 정도 힘이 실린 거, 또는 쿼드러츠나 쿼드 토룹이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에 이 힘이 일정 이상 될 때, 그래서 관성 에너지가 꽤나 클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폴짝 점프면 2번이라도 착지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힘이 강하게 들어간 점프라고 전제를 하고, 1번 같은 트리플러츠, 그러니까 김연아의 트리플러츠는
1번이라서 착지가 좋아요. 카밀라 발리에바는 힘을 뺀 트리플러츠가 2번이 되거든요. 그럼 힘을 준 쿼드러츠는 4번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카밀라 발리에바는 몇 년 전에까지는 시도했던 쿼드러츠를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을 볼까요? 3번은 회전축 2번처럼 섰단 말이에요. 섰는데 무릎 부분에서 확 뒤로 굽히면서 뒤로 뺐죠, 스케이트날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몸의 무게중심이 여기라면 이런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즉 3번은 회전축이 섰지만 이걸 뒤로 빼줌으로써 1번 같은 효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3번의 예시가 누구다? 그레이시 골드, 케이트린 오스먼드. 근데 그레이시 골드나 케이트린 오스먼드는 러츠 플립이 점프에 따라서 1번 회전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뒤로 빼는 동작을 안 해요. 그냥 쭉 떨어져요. 근데 2번처럼 회전축이 섰을 때만 뒤로 뺀다고요. 그래서 1번처럼 1번 회전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정 동작을 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신지아가 이 방향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무슨 의미가 되죠? 무게 중심이 있고 하면 이렇게 되죠. 즉 신지아는 회전축이 2번이지만 저 동작을 할 때는 1번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즉 그러니까 회전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회전축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과연 신지아는 그냥 회전축의 문제가 아니라 착지 자세의 문제일까? 자,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갔어? 여기서는요. 회전축의 문제가 아니라 착지 그 다리 뻗는 동작의 문제로 좀 치부를 한 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 말이죠. 자, 3번에서 2번으로 회전축이 변했다라는 건 회전축이 넘어가는 관성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게 과연 회전축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차피 회전축이 1번까지 넘어갈 거였는데 다리를 내뻗어서 오히려 상체는 안 넘어간 케이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지아가 다리를 뻗었던 그 상황에서 안 뻗었다면 1번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조금 지금 뭔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신지아의 회전축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회전축과 전혀 무관한 것 같지도 않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영향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회전축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때, 자, 이번 회전축에서 다리를 뻗지도 않았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봤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제가 오늘 얘기할 개념은 뭐냐면요. 과회전이에요. 과회전. 그러니까 이거를 피겨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는지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피겨 용어를 잘 몰라요. 뭐라고 할까? 아이고, 씨. 일단 그 우리가 흔히 점프가 착지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는데 이게 무게 중심선이야. 예? 무게 중심이 이렇게 방향이 점프해서 이동해 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가 90도가 모자란 선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럼 보통 우리의 그 착지했을 때 날은요. 요렇게 내려오죠. 요 정도로. 그죠? 요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착지하고 나서 아웃 엣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요. 이해되셨나?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김연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김연아. 김연아는 오늘도 열일 합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자, 여기서 이제 러츠죠. 예, 계속 최근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다리를 뒤로 빼줬다 치고 일단 그러고 나서 봅시다. 무게 중심보다 이쪽이죠. 그리고 날이 내려앉았을 때도 이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 해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는지 미리 좀 얘기하고 갈게요. 김연아의 경우는 이건 지금 토롭이구나. 잠깐 조금만 더 넘어가야 되겠네. 자, 예. 자, 이게 이제 러츠 착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게 중심보다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뒷날 들었고, 앞쪽 토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브레이킹이 걸리는 장면이죠.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냥 내 맘대로 토날토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 알 거예요.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은. 즉, 착지할 때 토가 닿고, 그 다음에 날까지 닿았다가, 다시 앞쪽 토에 이제 무게를 실으면서 뒷날을 드는, 그리고 이 앞쪽에 이 무게를 실으면서 브레이킹을 거는 걸 제가 토날토라고 내 맘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내 맘대로. 음. 어쨌든 김연아의 경우는 이게 2007년 월드 이후에는 이 동작을 은퇴할 때까지예요. 트리플러치를, 그러니까 하여튼 강한 점프를 뛸 때 착지하면서 브레이킹을 건다는 거예요. 자, 브레이킹을 건다는 건 뭐죠? 이 수평 방향으로 날아오는 관성 에너지를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 점프가 더 이상 관성력으로서 의미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향의 점프를 뛸 때, 예? 뭐 회전축이 이거니 뭐 이거니 뭐 이거니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관성 에너지가 일정 이상 있을 때라는 전제를 들었죠. 수평 방향의 에너지가 일정 이상 강할 때, 그죠? 지금 이것들은 모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이런 관성력, 점프에 실려진 에너지가 일정 이상 강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김연아 같은 경우는 그 전제 자체를 부숴버리죠, 지금. 애초에 무게 중심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기도 한데, 그죠? 그 다음에 관성력 그 오던 에너지까지 죽여버리죠. 감속을 시켜서 전혀 상관없게끔 안정적으로 연결 점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대부분의 선수들은 여기서 봤을 때 이 방향에서 날이 형성돼요. 근데 신재하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헌데 문제가 뭐냐면, 자, 날의 방향이 이렇게 좀 더 돌아간 느낌으로 날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재하의 경우. 자, 이제 이걸 좀 찾아볼게요. 또. 아이씨. 영상을 중간에 다시 찍으면서 다 꺼버렸거든요. 제가 영상을. 그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인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도약되는 위치가 어딘가요? 자, 여기죠. 이 광원 있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광원이 여기 있죠. 광원. 여기서 어디로 왔어요? 자, 여기네. 여기서 일로 왔거든요. 일로. 그죠? 자, 일로 왔잖아요. 그죠? 일로 왔는데, 이것도 그려야 되네. 자, 일로 왔어요. 점프 방향이. 헌데, 나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를, 이게 날라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용법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왔는데, 쉣. 자, 날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날의 방향은.
날의 방향은 약간 이 방향이죠. 그죠? 뭔가 이상하죠. 보통 선수들의 이 착지 모양과 뭔가 달라요, 지금. 지하의 경우는 단순하게 무게 중심보다 이쪽으로 오른쪽에 놓여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이 더 돌아간 모양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찾아보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지어 이렇게 내려왔는데 획 틀어요. 이렇게. 이걸 획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토라고 쳐요. 획 틀어서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 관성력이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 관성력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겠네. 자, 요 방향의 점프를 뛰면, 자, 이 사이드입니다. 요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선수가 요 방향에 관성 에너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낙하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각 방향의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대각 방향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몸의 무게 중심보다 요 방향에 여기 지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팟인 거야. 날이 여기 무게 중심이 여기에 실리니까 중심이 무게가 이쪽으로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이 위치에 날이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팟에 날이 끌려오는 힘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무게 중심선 쪽에 있는 이 방향을 한번 지나가게 되고요. 또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왔더라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하가 요 증상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놓였어도 러시아 발리에바 같은 거 제가 지금 보여줄 건데 날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날이 무게 중심보다 이쪽에 왔더라도 회전이 더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날의 방향이 있을 때 하고 더 돌아간 형태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발리에바도. 이 경우에는 이넷지 쏠림이 발생을 안 한다고요. 발리에바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날이 자, 이게 날이에요. 스케이트 날. 여기가 토고. 자, 그러면 이 방향에 있어도 어쨌든 에너지는 요 방향으로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인이고 요로 가면 아웃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방향에 힘이 가해지는데 이 방향으로 가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겠어요? 날이. 여기는 지금 빙판이니까 예? 이 빙판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날 방향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 날이 이렇게 미끄러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으로 눌려지거나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자의 현상이고, 그럼 발리에바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가 토고 빙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가야지 인인데 인으로 가겠어요? 일로 오면 아웃인데. 그러니까 이 발리에바는 이게 아웃으로 유지돼서 이렇게 간다고요. 신지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발리에바의 202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에 보면 세 번째 쿼터터인데 여기서 나와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 회전력 관련 영상 할 때 이 부분 다루면서 한번 얘기하고 가겠다고 했죠. 제가. 자, 잘 봐요. 자, 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발레바는 이걸 다 앞으로 안 뻗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무게 중심 쪽 손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야. 방금의 발리에바의 경우는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1번처럼 약간 11자로 다리가 놓여지면서 간 케이스도 있고 회전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방향의 회전축을 못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점프가 어디 갔어? 자, 예, 여기잖아요, 그죠? 이 빙판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 긁힌 거.
여기서 이렇게 쭉 왔는데 이 방향으로 왔는데 날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점프 방향이 이 방향인데 아이씨 이 방향으로 왔거든요. 근데 날 방향은 미세하게 이 방향이라고 지금 이해되셨어요? 즉 지금 이게 뭐냐? 저는 처음에 이걸 피겨 용어를 제가 잘 모르다 보니 다른 용어를 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 Q나 또는 이 여기 영역의 언더 또는 여기 영역의 다운그레이드를 뭐라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언더 로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버 로테이트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점프 진행 방향보다 날이 더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버 로테이트 됐다. 즉 과회전 됐다 이 얘기죠. 물론 이 당시에 발리에바의 피지컬이 아주 좋았어요. 약을 떠나서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쿼드 토를 띄웠는데 과회전 된 거예요. 자, 과회전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 지금 이거가 된 거잖아. 지금 발리에바가 2021 러시아 내셔널이 이렇게 되고 하니 무게 중심보다도 더 이쪽에도 놓였고 관성 에너지는 작용하고 있고 그냥 봐도 이 점프에 걸린 에너지가 크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에너지가 작게 걸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무게 중심 쪽으로 확 끌려가는 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방향에서 확 이렇게 끌려가죠. 지금. 예. 이건 그만큼 이 점프에 걸린 에너지가 커서 그래요. 예.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내려오는 에너지도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적정 지점에 걸리는 부분이 한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휙 이렇게 끌려간 거라고요. 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발리에바를 보면서 설명하기가 좋은 게 에너지가 클수록 이런 증상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거든. 이런 증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2023년에 러시아 내셔널을 보면 뭐 이건 더블 악셀 장면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완전히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자, 이것도 그때 한번 뭐 잠깐 지나가듯이 봤는데 잘 봐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뭐냐면 3번 회전축으로 회전축이 좋아요. 회전축이 좋아요. 회전축이. 발레바가 악셀에서 회전축이 좋아. 다만 이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 있죠. 보면.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체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상체가 서 있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약간 뻗는 모양이 나오죠. 자, 지하는 3번에서 시작해서 2번으로 넘어가고 1번으로 갈랑말랑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모양에서 다리를 뻗었죠. 앞쪽으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서 나왔던 게 여기 무게 중심선에서 좀 멀리 인엣지로 나오는 거였어. 자, 그런데 발레바는 3번에서 뻗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지하의 요것보다는 좀 그 증상이 덜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무게 중심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놓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얕은 아웃엣지가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무게 중심보다는 약간 이 방향일 겁니다. 약간은. 그죠? 헌데 잘 봐요. 점프가 진행해온 방향에 비해서 날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자, 그럼 뭡니까? 관성이 작용해도 인으로 눌리거나 하지 않겠죠. 지금 여기서 그대로 아웃으로 이렇게 빠져주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 증상이 나오느냐? 자, 잘 봐요. 이게 인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봐. 자, 몸의 중심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으로 눌립니까? 지금 살짝 더 아웃으로 가죠. 차라리. 엣지가 더 아웃으로 가고 몸의 중심점을 스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2022와 2023 발리에바의 차이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겠지. 모든 점프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신지하를 본다면 자, 이 방향으로 와서 날은 이게 지금 보면 영상이요. 25프레임으로 그냥 쓰레기 영상이에요. 솔직히.
프레임이 진짜 구리거든요. 이걸 60프레임이나 뭐 120프레임으로 보면 더 중간에 자세하게 보일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착지했을 때는 어때요?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착지했을 때 토가 닿았을 때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버로테이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보다 약간 이쪽에 있다 해도 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헌데 이제 펜스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펜스잖아. 펜스 방향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아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 펜스에 안 부딪히려고 이걸 빨리 틀고 나가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를 빨리 이 발 뒤꿈치를 빨리 이쪽으로 돌려요. 지아가. 점프는 이 방향인데 날은 여기를 보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오버 로테이트를 딱히 한 것도 아닌데 오버 로테이트처럼 날이 진행 방향이 잡혔죠. 관성은 1로 작용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눌림 현상이 발생하겠죠. 예. 지금 날이 이쪽으로 끌려가죠, 지금.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예. 자, 지난번 첫 번째 신지아 인엣지 착지의 고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무게 중심보다 더 왼쪽에서 날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죠? 관성력 때문에. 헌데 이번은 어떻게 돼요? 발리에바 같은 경우가 약간 오른쪽이긴 했는데 신지아는 약간 오른쪽이었어도 문제가 있어요. 헌데 발리에바는 2023년 내셔널을 본다면 문제가 없죠. 왜? 날의 방향이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과회전된 날 방향이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2022년, 23년 내셔널로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신지아는 과회전된 방향의 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관성력이 죽고 나서 이 방향이 된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에서 떨어졌어요. 이 방에 떨어져서 이렇게 오면서 관성력이 좀 죽었어. 관성력이 죽고 나면 이렇게 틀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관성력이 죽기 전에 미리 틀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 다시 김연아로 와서. 김연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부터 얘기하자. 자, 이런 인엣지 착지 내지는 인엣지 눌림, 쏠림 현상이 나오는 전제 조건. 점프 진행 방향으로의 에너지가 일정 이상이다. 그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일정 이상 큰 점프. 그 다음에 무게 중심선보다 날이 오른쪽일 때. 진행 방향보다 날이 더 돌아간 상태.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당합니까? 신지아는 이 점프 에너지가 일정 이상인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 2, 3번은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2022년 러시아 내셔널의 발리에바의 쿼드토는 이거 다 해당되겠죠? 1, 2, 3번이. 그죠? 1, 2, 3번이 다 해당될 거 아니야. 쿼드토니까 에너지도 컸고 날도 오른쪽이었고 진행 방향보다 더 돌아가가지고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죠? 2022년은 어때요? 2023년은 어때? 2023년에는 1번은 어떨지 몰라도 2번은 약간 맞지만 3번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럼 김연아는 1번 트리플러츠 해당하죠? 해당한데 뭘 했습니까? 브레이킹 걸었죠? 에너지를 여기서 상쇄시켰죠? 그러면 1번도 날라가. 그죠? 자, 무게 중심보다 날이 오른쪽이냐? 아니죠. 김연아는 왼쪽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진행 방향보다 날이 더 돌아갔느냐? 날이 더 돌아가지 않았죠. 즉 김연아의 이 밴쿠버 올림픽 때의 러츠를 보면 1, 2, 3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연아의 착지는. 그러니 당연히 김연아에게는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발리에바의 경우는 여기서 한두 개가 세 개가 다 포함됐다가 한두 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증상이 보였다가 안 보이고 있죠. 물론 모든 점프에서 해결이 된 건 아닐 거예요. 발리에바가. 자, 그럼 신지아는 1번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2번, 3번이 다 해당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그죠? 즉 뭐다?
날이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점프 진행 방향보다 날의 회전각이 더 돌아간 방향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이 방향의 점프인데 날의 방향이 이것보다 더 돌아가 있는 요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게 중심 쪽으로 쏠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미 오늘 할 얘기가 끝났어요. 사실 끝났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어, 이런 현상이 생기는 현상이 자 회전축 내지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착지 자세 이해됐죠? 과회전이 아니지만 점프 진행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이 사라지기 전에 나를 미리 틀면서 현상이 발생한다. 오늘 한 얘기는 이거죠, 그죠? 자, 이것이 지난번 영상의 핵심이었고 요거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2022년 발레바의 그 커드톤은 실제 과회전이라고 봐야 되고 신지아는 과회전이 아닌데 방향을 빨리 틀고 나가고 싶어서 과회전인 것 같은 방향으로 나를 빨리 틀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뭐 점프의 문제점이나 동작을 세세하게 잡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신지아의 코치라면 점프 동선을 바꾸겠습니다. 왜 자꾸 펜스로 점프를 뛰죠? 펜스 방향으로? 펜스 방향으로 점프를 뛰어서 정말 결과가 좋았던 사례를 저는 여싱에서 별로 못 봤어요. 생각해보니 이번 시즌 신지아가 펜스에 너무 가까워졌거나 또는 펜스 방향으로 점프를 뛰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좀 소소하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트리플 룹을 뛸 때 제가 막 회전축이 기운다 했었는데 실제로는 오다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였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한 적 있죠. 근데 그것도 펜스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지하가 펜스 방향 쪽에 가까운 상태에서 점프를 뛸 때 펜스에 부딪히는 거를 좀 많이 의식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점프 진행 방향이나 착지 후에 동선을 빨리 틀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좀 심리적인 부분도 살펴보자 이거죠. 물론 이 부분은 심리적인 이 부분은 저의 가설이에요. 아직은 그냥 추측일 뿐이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과회전으로 인한 현상 이거는 제가 그냥 거의 맞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해서 저의 개념, 저의 이론화 시켜서 지금 영상을 말하는 거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 펜스에 가까워지니까 빨리 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추측이죠. 그야말로.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게 추측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유튜브 댓글을 허용하지 않아요. 댓글 달고 싶으면 제 블로그로 오세요. 저는 유튜브 댓글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유튜브는 댓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의견을 남기고 싶으면 블로그로 오세요. 블로그로.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할 수 없어. 뭐 다음 시즌 신지아의 다음 시즌 프로그램에서는 뭐 점프 동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제가 전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자, 2008년 미국 그랑프리 때 김연아가 쇼트에서 넘어지고 69점 받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2008년. 자, 이게 당시에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첫 번째 대회였죠. 제대로 된 대회로는. 자, 이건데, 잘 보세요. 지금 김연아가 오는 방향이 펜스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확 넘어져요. 지금 이게 보면, 예, 왜 넘어졌을까?
근데 잘 보면 이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이 펜스로 붙는 방향이거든요. 이 중국 그랑프리만 딱 가잖아요. 그 다음번 대회. 김연아 저 스파이럴하고 더블 악셀 뛰는 방향이 저 방향이 아닙니다. 예, 저 방향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예, 훨씬 펜스와 여유가 있죠. 예, 중국 대회 때는 약간 요 방향이었다면 좀 더 가까웠고. 예,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2008년 이 미국 그랑프리 때부터 천하의 김연아도 펜스 쪽에 가까워지거나 펜스 쪽으로 점프를 뛰는 것이 됐을 때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것 조금 주제에서 오늘 벗어난 영상인데, 자, 제가 문제점이 문제가 아닌 경우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김연아의 문제 중에 트리플 룹을 언급했었던 적이 있죠. 트리플 룹이 문제긴 한데 없어도 그랜드 슬램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잘 보면 김연아가 주니어 시절에 그랑프리였나? 펜스 근처에서 트리플 룹 뛰다가 넘어져서 펜스 부딪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혹시 김연아의 마음속에 좀 기억이 남아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이후로 뭔가 김연아의 트리플 룹이 잘 되는 꼴을 못 봤거든, 제대로. 하여튼 이거 뭐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보통 스포츠에서 입스라는 표현 쓰잖아요. 입스. 어쩌면 김연아에게 있어서 트리플 룹이 입스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뭐 이거는 뭐 알 수 없어.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겨요. 예. 어쨌든 간에 신자의 경우도 자꾸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자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 자, 이번에 종합선수권에서 이게 쇼트를 간다면 쇼트 맞나? 네, 지금 이쪽인데 이건 지금 보이는 각이 좀 안 좋죠. 이것도 지금 날이 약간 과회전 됐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인으로 한번 쓱 쓸렸다가 나가죠. 예. 지금 이게 옆에서 봐도 진행 방향보다 날이 더 이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좀 뭔가 빨리 틀어서 나가려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의 회전이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헌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신재하가 김연아보다 채공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럼 김연아는 어떻게 착지한 거야? 김연아 같은 경우는 회전이 충분하다 싶으면 다리에서 다리를 미리 풀어버려요. 실제 다른 선수들도 좀 힘을 세게 뛰잖아요? 점프를 강하게 뛰었어. 회전이 충분하다 싶으면 공중에서 다리를 풉니다. 회전을 더 하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신자의 경우는 회전을 푸는 타이밍이 조금 늦죠. 그러니까 오히려 회전이 너무 돌아간다? 이 방향인데 날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봐. 이렇게 끌려오죠. 지금 이쪽으로. 끌려왔다가 나가잖아요. 멀쩡하게 잘 빠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계속 보여요. 저한테는. 음. 자, 제가 그냥 뭐 과민 반응일까? 이게? 아, 자, 그러면 뭐라고 하지? 발레바 같은 경우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한 겁니까? 결론은 착지 자세를, 그러니까 이 점프, 그러니까 이렇게 인엣지로 쏠리거나 눌리는 이 증상을 완벽하게 근원적인 원인을 잡은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착지 동작에 한 끗, 두 끗 차이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든 거잖아. 그죠? 러시아 뚜베네가 이런 걸 잘해. 소름 끼칠 정도로 이런 걸 잘해요. 이런 진짜 별거 아닌 꼼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냉면을 만드는데, 냉면은 꽁육수지. 근데 꽁이 없어. 그럼 아쉬운 대로 닭육수를 내자.
그래갖고 닭뼈와 닭고기를 막 쓰려고 해. 그런데 뚜베네는 그냥 저걸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지? 치킨 스톡 이런 느낌이야. 너무 얍삽하게 휙 해결해 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정말 얍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이런 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와, 뚜베 저 팀이 참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요즘은 좀 소름 끼쳐. 자, 오늘 제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신지아뿐만 아니라 그냥 인엣지 착지 내지는 인엣지 눌림의 현상은 전제 조건이 점프 진행 방향으로의 에너지가 일정 이상일 때입니다. 일정 이상일 때가 그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전제 조건이 아니지.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넣읍시다. 근데 이거 써놓은 건 아까우니까 놔두고. 자, 회전축 내지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착지 자세. 이건 이미 얘기했죠. 자, 1번 회전축이거나 2번의 회전축인데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뻗어서 1번 회전축의 효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게 앞에 했던 영상 내용이고, 자, 이번은 과회전이거나라고 해야겠네. 이거나 아니지만 점프 진행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이 사라지기 전에 나를 미리 틀었다. 이거 이제 신자인 경우죠. 과회전이었던 건 뭡니까? 2022년 러시아 내셔널에 쿼드 토띠는 발리해봐. 그럼 그 다음에 아닌데 이거는 뭡니까? 신지하죠. 특히 쇼트에서의 악셀. 특히. 예. 프리에서의 악셀은 신지아 같은 경우가 요 1번인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쇼트에서의 악셀은 요 2번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신지아의 경우 좀 보면. 물론 뒤죽박죽 섞이기도 합니다만. 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게 있잖아요. 자, 제가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싫어요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영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혜인이 난조를 보이는 이유, 지금 시점의 윤하선 상태,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제목부터가 소위 말하는 문제점 지적하는 영상 같잖아요. 그죠? 제목부터가. 근데 저 이 얘기 할게요. 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제가 이름을 언급하는 이런 선수, 예를 들면 이 앞에 이혜인이나 윤하선이나 신지아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수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자, 왜냐? 이 선수들 나중에 몇 년 뒤면 은퇴해요, 다. 이혜인이 뭐 10년 뒤에도 피기할까? 윤하선이나 신지아나 5년 뒤에서 10년 뒤에는 은퇴할 거야, 아마. 대부분. 그러면 피겨가 끝나나요? 한국 피겨가?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물론 내가 한 말들 그냥 다 개소리일 수도 있어. 내가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 결론이 틀려 먹었고 근거의 대부분이 틀려 먹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근거들의 한두 개라도 맞다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언급하고 있는 선수, 아니 그럼 김연아는 뭐야? 내가 김연아를 왜 계속 얘기하는데? 어? 이미 아줌마가 됐어. 이제 결혼해가지고 유부녀야 이제. 어? 피겨 복귀할 가능성 제로야. 김연아를 내가 왜 계속 얘기하겠어? 김연아는 가도 한국 피겨는 계속 돌아가요. 앞으로의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물론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거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내가 그 선수만을 위해서 하나? 이 영상을? 그건 아니잖아. 나는 그 특정 선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코치 팀에 분석가로 고용이 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팀의
코칭비를 내고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만 분석을 하게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긴 달라. 아니잖아. 난 지금 이거 순수하게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자기 만족이야, 그냥. 내가 왜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이런 걸. 난 앞으로도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맘대로. 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할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신재하를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하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요인이 더 발생된다 하면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 공룡적인 어떤 그런 공통의 원인을 늘 지적하는 부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신재하 이름이 아마 빠질 거예요. 다음 영상부터. 오늘은 신재하 이름이 왜 들어갔느냐? 발리에바는 2022년과 23년에 달라졌는데 신지아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지아에게서만 어떻게 보면 나오는 현상이니까 신지아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지아에게는 없는 요인인데 다른 선수에게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게 발생한다. 그럼 신지아 이름을 여기 넣지 않겠죠. 제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